안녕하세요. 해석이 되는 영어의 김건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 가져왔어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오랫동안 암기하는, 기억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길지 않아요. 짧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에요. 에너지 효율. 그죠? 자, 두 번째는 인출 효과, 세 번째는 교차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효율. 말 그대로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에너지. 자, 공부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공부 에너지를 다른 것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사람이 하루 동안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온전히 공부에만 쏟아 부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처럼요. 사용하면서 계속 배터리가 줄어들죠. 처음에는 100%죠. 100%일 때는 기능이 아주 빨라요. 잘 되죠. 마치 머리가 휙휙휙 잘 회전하는 것처럼 암기도 딱 되어지고 이해도 쏙쏙쏙. 그죠? 자, 근데 휴대폰 배터리가 50%, 20%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수록 배터리도 줄어들면서 중요한 거는 바로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를 많이 쓰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죠? 그럴수록 마지막 저녁 시간에 공부할 때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갑자기 이해도 안 가고 암기도 안 가고 안 되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뇌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 이 한정된 에너지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단 우리는 수험생들이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내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온전히 공부에만 부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밑줄 쳐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공부를 하려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책상이에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뭐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물컵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달력이 있을 수 있고 뭐 책들도 있고 막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없애야 돼요. 책을 딱 펴놓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라는 말이 여러분들 딱 정하자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뭐 태블릿 PC, 휴대폰, TV, 게임기, 다이어리 등등등등 만약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치우세요. 없애야 돼요. 다 없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공부의 능률이 뭔가 떨어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쌤이 공부할 때 집에서 가족들과의 말도 아꼈어요. 처음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공부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아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그냥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릇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고 가족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죠. 제가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공부에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로 인해서, 그죠? 이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은 관계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함으로써 대학을 잘 가고 원하는 것을 이룸으로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휴대폰을 막 만지작하거나, 그죠?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려고 공부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일단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비추. 공부 계획을 세울 거면은 여러분들 하루 공부를 다 마치고 자기 전에 내가 내일은 어떤 공부를 할까라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획표를 세우는 거죠. 뭐 내일 첫 번째 시간에는 국어를 공부할래. 두 번째 시간에는 영어를 공부할래. 세 번째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좀 풀어볼래. 네 번째 시간에는 건우쌤 강의 인강을 들을 거야. 라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가 다 끝나고 계획표를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출효과예요. 인출효과. 인출효과가 뭐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꺼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인출해 봄으로써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해마라는 장소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야만 우리가 뭐 1개월 뒤에 뭐 2개월 뒤에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내용이 기억되어져야만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이제 답안 이제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단어를 공부한다고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30개의 단어를 한글에 딱 가려놓고 영어로 떠올려 보는 거죠. 소리도 내보고 눈으로 익히고 또 써보고, 이것이 바로 인출 효과예요. 인출 효과. 이 단어가 뭐였지? L-I-K-E가 뭐지? 좋아하다지. 좋아한다는 영어로 뭐지? like지. like. like라고 읽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내용을 자꾸 인출해 보는 거예요. 이 인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출이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배웠던 내용을 직접 밖으로 끄집어내서 써보거나 말해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하는 것들이 인출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출 효과 자체가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되게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옛날에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말고사가 있으면요. 앞에 있는 개념을 계속 개념만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미리 기말고사 시험지를 만들어서 A는 뭐예요? B는 뭐예요? A와 C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는 A와 B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직접 질문을 해보고 내가 거기에 답을 달아보는 그런 방법을 써봤어요. 그러면요, 이게 단순히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개념 공부거든요. 개념 공부인데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랑 내가 시험 문제를 직접 물어보는 거죠. A가 무엇인가? A와 C의 차이가 무엇인가? B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던져봄으로써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답을 할 수 있는지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습량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다면은 기말고사 때 비슷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답안지에 적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출력과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공부 방법 그리고 암기에 대한 좋은 효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교차 효과예요. 교차 효과.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 갔으면은 하나가 쫙 와서 해주는 거죠. 음. 자, 과목을 일단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영어만 하루 10시간 동안 막 공부했어. 그랬다고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2시간 했으면요. 수학을 2시간 공부해주고, 뭐 과학도 뭐 2시간, 뭐 1시간 공부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친구랑 10시간 동안 막 떠들어. 이것보다는 10시간 동안 떠들다 보면 사실은 2시간 놀면은 3시간째는 조금 지루하고 4시간째는 조금 이제 좀 그만 이제 얘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좀 다른 나 혼자만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그러면 친구랑도 2시간 보고 뭐 내일 2시간 보거나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친구랑의 그런 어떤 관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아무튼 다시 돌아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쉬운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루 10시간 동안 단어를 100개 외운다고 해서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100개. 그러면은 1시간 동안에 10개죠. 선생님 1시간 동안 10개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10시간 동안 외운다고 해서 100개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완전히 외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돼야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하루에 20분 정도만 정해놓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격을 두고 자주 보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 시험을 앞두고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몇 개월 후에 보는 시험인데 당연히 머릿속에 오래 남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 하루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도 더 많은 학습법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